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엄상용입니다.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심포지엄을 통하여 저희 권역의 사업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결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조직 소개, 지역 현황, 사업 소개, 향후 추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조직 소개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1991년 개원하였고 현재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이자 국립대학교 병원으로 충북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간 중심, 책임, 도전,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사랑의 교육, 창의적 연구와 감동의 진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을 병원장 직속 조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으로 승격 개편하였으며 2015년 5월부터 공공보건의료 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사업단 산하로 이동 배치하였으며 2021년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동 배치와 사업단을 공공의료본부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 수행과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담 조직인 공공보건의료 협력팀은 사업기획과 총괄을 담당하는 의사 1인과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팀장 1인,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연구원 등의 팀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와 권역 응급, 외상, 호흡기, 고위험 산모 신생아센터 등 필수의료 분야 정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청주, 충주의료원과 함께 권역 공공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발표된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 약 1.3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발표된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 현황 분석 연구에서도 충북의 급성기 입원 환자 사망비는 1.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급성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사망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북도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진료권별 응급 사망비를 보시면 충북 권역에서 지역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인 제천권과 충주권의 응급 사망비는 청주권에 비해 약 1.3배 높았으며 재입원비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지역 격차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의료 자원의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되며 권역 주민의 의료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가 미흡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의 심혈관 질환 치료 인프라는 청주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도착 시간 분포를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건강 수준의 차이가 의료 체계의 미흡함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 현황을 토대로 충북 지역을 진단하면 첫째, 현재 충북 지역은 필수 의료와 관련된 의료 자원이 부족하며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의 지역 의료 자원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분절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자원 부족 문제는 양질의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 육성, 필수 의료 보장 체계 확대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으며 분절적 의료 서비스는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의료자원 부족과 분절적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군구 단위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충북대학교 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원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내 협의체는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어 원내 정부 지정센터와 유관부서 부서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저희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협력사업과 관련된 진료과 교수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협의체는 분기에 한 번, 실무협의체는 격월에 한 번 진행하였으며 금년에 총 9회에 걸쳐 원내 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논의를 하였습니다. 원외 협의체는 권역 단위의 정부 지정센터장,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청주 충주의료원장, 충북소방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충북소방본부, 지역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협력 모델 수행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외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필수의료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뇌졸중과 암 환자 대상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전수 스크리닝하여 환자가 퇴원 이후에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병동에 매일 방문하여 사업을 홍보하며 1:1 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76명에게 총 130건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체 뇌졸중 입원 환자 350명 중 약 70%에 해당되는 246명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초기 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은 환자 중 81.6% 환자에게 의료기관 직접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7.1% 환자에게 관련 서비스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복지 부분 서비스 연계는 주로 복지기관, 주민센터의 각종 사업 및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이와 함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19 안심콜 등의 관련 제도들을 안내하였습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환자를 연계받은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의료 연계망 이용, 연계서식 활용, 연계사업을 통한 입원 절차 등의 항목으로 연계기관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계 서비스를 받은 환자 역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퇴원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1년에 한 번씩 실무자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는 충북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실무자 워크숍으로 도내 시군보건소 담당자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원내 의료진들이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복지자원 연계, 말기암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퇴원환자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시 보건소와 청주시 지역재활요양병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연계사업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필수의료 협력사업인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충북지역 맞춤형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지침 개발입니다. 현재 소방청에서 표준 이송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국에서 사용되는 지침이다 보니 각 지역 현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권역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충북의 지역 현황을 반영한
병원 전 단계 세부 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송 단계에서 수집한 임상 정보를 환자가 이송될 기간으로 사전에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세 번째로 이러한 사전 공유 시 전달되어야 하는 핵심 임상 정보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세부 지침과 이송 환자 진료 결과를 이용하여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발된 충북 이송 지침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지역 맞춤형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지침이 개발 완료되어 대한응급의료 지도의사 협의회의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방청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임상정보 사전 공유 체계는 협력병원을 지정하였으나 최근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진행이 보류되었고, 내년 사업을 통하여 ICT를 적용한 공유체계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핵심 임상정보 서식은 소방과 협력병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식을 최종 마련하였습니다. 완성된 충북형 이송 지침으로 특별구급대 소방대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송 결과에 대한 한류를 통해 구급대원 간접 교육을 총 119건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침서 개발과 환자 임상정보 공유에 대한 법률 검토는 완료된 상황이며, 향후 필요시 조례 보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업 소개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한 기초조사와 지역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연계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자원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계협력기관의 시설, 인력, 진료, 간병, 교통, 서비스 범위 등을 조사하여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련 요구도를 조사하여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역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치료 경과 모니터링 하였으며, 요구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사업의 기초조사는 우선 충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중증응급질환 이송환자 현황을 파악하였고, 지역 의료기관의 이용 실태조사, 각 기관별 중증응급환자 치료 가능 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소방본부의 구급대 이용 이송환자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필수 보건의료 지역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진단의 목적은 권역의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며, 이를 통해 권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진단 결과는 필수 의료 협력 모델 개발과 권역의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퇴원환자 지역 연계 사업은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관별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은 충북 권역 내에 중증응급환자와 감염병 의심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응급환자 발생에서부터 최종치료까지의 정보를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 모델 개발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위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시에 유기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 결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충북의 상황이 열악하지만 충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모든 충북도민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